안녕하십니까 현주학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열의 이동 방법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활에서 열의 이동을 이용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이 3가지 단어입니다. 전도, 대류, 복사인데 각각의 열의 이동 방법 3가지가 어떤 식으로 열이 전달되는지 여러분들이 구분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같은 3가지의 열의 이동을 통해 우리가 생활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란 고체에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의 운동이 이웃한 분자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전도는 고체에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뭐라고? 전도는 고체에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동영상 가운데 그림을 보게 되면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왼쪽에 보게 되면 지금 고체에 가열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왼쪽에 가열을 하게 되면 가열한 부분에만 지금 열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체 안에 있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고체의 분자 움직이며 자기 스스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분자들에게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지금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는 분자들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체 안에 있는 분자 운동이 이웃한 분자로 전달이 되는 게 바로 전도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열이 전도되는 정도는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요. 구리와 철 같은 금속 같은 경우에는요, 열을 잘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무, 플라스틱, 면과 같은 물질은 열을 잘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활용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주방기구에서 열의 이동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중에 3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부터 볼게요. 첫 번째, 조리기구의 손잡이가 잡는 부분에는요, 우리가 뜨거운 열이 전달이 당연히 안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집게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냄비 손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냄비 손잡이도요, 우리가 뜨겁지 않게 손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고무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냄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음식이 골고루 잘 익을 수 있도록 열을 잘 전달하는 금속을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류란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분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을 대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액체 또는 기체, 액체나 기체에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 바로 대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체에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은 그렇죠, 전도입니다. 그런데 액체나 또는 기체에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은 대류다. 그런데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 한 분자에서 이웃한 분자로 전달을 해주는 전도와 달리 분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게 바로 대류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전자 물 끓이는 거를 예를 들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주전자 아래쪽에 물을 끓이게 되면요, 따뜻한 물은 위로 가게 되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서 직접 이렇게 물 분자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 분자가 위로 혹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순환의 과정을 겪으면서 직접 움직이면서 물 전체가 뜨거워지는 과정이 바로 대류의 과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난방기구 같은 경우에는 대류의 특징을 잘 살려서 해야 되는데요. 난방기 같은 경우에는요, 아래쪽에 설치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설치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요, 난방기에 의해서 따뜻해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난방기는 아래에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냉방기 같은 경우에는요, 위쪽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쪽에 설치한 이유가 뭐냐면요, 위에서 지금 냉방기에서 차가워진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아래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위로 올라가는 이런 순환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위쪽에 설치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복사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는요, 물질의 도움이 없이 열이 직접 전달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고체에서 열의 전달 방법을 전도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액체나 기체에서의 전달 방법을 대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액체, 고체, 기체 상태의 물질의 도움이 없이 직접적으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사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햇빛 아래에 있거나 난로에 가까이 있을 때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복사에 의해서 직접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사에 관련돼서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이 지구온난화 현상인데요. 지구온난화 현상은요, 복사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태양에서 지구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은 복사입니다. 복사의 방식으로 우리가 열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 복사에 의해서 지구에 있는 온도가 지표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다시 지표면에서 열을 방출해서 우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우주로 내보내야 되는데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 기체가 있죠. 기체, 대기가 있습니다. 대기에 의해서 열이 흡수가 되게 되는데 이 대기에 의해서 열이 얼마만큼 흡수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구의 평균 기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기권의 온실기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권의 이산화탄소나 수증기와 같은 온실기체 같은 경우에는요. 지표에서 내보내는 복사열을 흡수해서 다시 지표로 방출하는 이런 현상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게 바로 지구 온난화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구 온난화 현상과 관련이 깊은 열의 전달 방법은 바로 복사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207쪽에 보게 되면 열의 이동의 세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불에 직접 닿은 돌과 같은 경우에는요, 전도에 의해서 열이 받아서 뜨거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물과 같은 경우에는 대류에 의해서 끓어오르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닥불 근처에만 있으면 우리가 따뜻해질 수 있는 거는 복사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전도, 대류, 그 다음에 복사, 전도, 대류, 복사, 이 세 가지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열이 전달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집안에서도 이런 세 가지 열의 이동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벽난로 주변의 벽을 만져보면은요, 열이 전도되어서 뜨거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벽난로에 있는 열이 뜨거워지면서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위에 있던 게 아래로 내려오는 이러한 대류 현상에 의해서 방 안에 고르게 열이 전달된다. 그 다음에 벽난로 앞에 가까이 있으면 열에 의해서 복사되어서 따뜻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열이 직접 전달된 복사에 의해서 따뜻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고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고체에서 분자의 운동이 이웃한 분자로 전달되어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 고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방법을 전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대류입니다.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 분자가 직접 이동하여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 대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전달하는 게 바로 복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열의 전달 방법 세 가지가요, 따로따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는요,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과제입니다. 과제. 교과서 207쪽의 개념 확인 1번, 2번을 풀어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사랑해요.